뭐 너무 한정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아요, 제가. 아까 올렸듯이 명문대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시대를 사는 아이들이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근본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영재고 지원하시고 이제 1차 발표, 서류 전형 기다리시는 분들 마음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사실 뭐 지원하지 말라 그래도 지원하니까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지원해. 예, 그러니까 속상하죠, 제가.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야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뭐 그렇다고 지금 중학교인데 공부를 안 해, 이건 아니죠. 공부는 하고 할 거 하면서 고민해야지. 고민하고 멈추면 안 돼. 제가 뭐 저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 마음이 많이 아파, 근데 걷고 있어야죠. 멈췄으면 안 돼요. 걸으면서 고민해야지. 고민해야 된다고 멈춰. 공부를 다 멈추고 고민을 해. 그러면 세월이 계속 시간은 째깍째깍째깍째깍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은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네. 자, 서류를 넣는데 너무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류 넣는데 붙어도 걱정, 그 다음에 2차는 그럼 어떻게 하냐. 2차 준비는 하지도 않고 그냥 KMO 했어. KMO 하고 2차 시험 준비는 안 했는데 이제 한두 주라도 해야 됩니까? 몇 달, 뭐 한 달, 두 달 해야 됩니까? 이러는 엄마들 참 많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중1, 중2 엄마 중에 지원은 했으나 혹시 서류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나요? 6월 10일까지는 그냥 자기 공부해야죠. 자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늘 텐데 내년에 또 지원할 텐데 서류가 이번에 써보면 알죠. 예, 미흡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과제 탐구 이런 거 이제 여름방학 때 나오는데 그런 걸 무엇을 할지 고민도 좀 해보고 이런 기회에 잠깐 멈춘 기회에 나는 미래에 뭐가 될까? 과연 맞는 것일까? 명문대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 자연과학, 기초과학이 돼 있을 때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지식 베이스가 너무 없다. 그 지식 베이스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하는 게 꼭 학교에서 나눠준 교과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가 있는 사람, 소통하려면 무엇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까? 이 세상에 내가 어떤 효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 나는 되돌아봤을 때 잘 살았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요거를 고민해 봐야겠죠. 너무 뭐 얼마를 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다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는 아이가 되죠. 그럼 언젠가 한 번은 되돌아보게 되면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근본적인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부모가 뭘까요? 부모가. 엄마가 뭐지? 그래서 학습 플랜도 물론 짜야겠지만 우리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우리 아이가 한참 30대, 40대가 돼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령대가 되고 가장 자기 인생의 꽃다운 나이가 됐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키님. 골드메달 또 오셨네. 네, 들어가 봤어. 아이가 그냥 만든 것 같아. 그래요. 요즘 뭐 그 SNS를 어떻게 만드냐 이것까지 뭐 트럼프 정부에서 뭐 보여달라 하버드에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한지 오래됐어요. 저랑 아마 영재고 대비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은 아이나 아니면 영재고 합격하고 받은 아이나 제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유튜브를 보여달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럼 엄마들이 유튜브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데 선생님한테는 보여주네. 제 앞에서 비번을 엽니다. 여러분 보면 유튜브에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거가 알고리즘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색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없는 게 좋아요. 예. 너무 편향된 게 좋아 보이지 않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축구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스포츠, 그다음에 연애, 그다음에 너무 웃긴 얘기, 뭐 이상한 거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본인이 봤기 때문에 계속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형성되는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옛날에는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글 함부로 올리지 마라. 댓글 함부로 다는 것도 일배라고 하나? 저는 들어가 본 적도 없어 잘 모르겠는데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글에는 굉장히 우리가 보면 기절할 만한 글들이 많대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글 남기고 아이디 갖고 이러는 거 다 차단해야죠. 지금부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없애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원 갈 때도 다 봐요. 미국은 이미 트위터를 본 지 오래됐고, 입시에서도. 그리고 자기 SNS를 공개하면, 유튜브나 이런 거 공개하면 그 사람 아이디 따라가면 그 사람이 구독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 이런 것도 있으니까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팔로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심해서 하고, 사실 과학도가 되겠다는 애들의 유튜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아이디어는 누군가가 얘기해줘서 배우는 게 아니죠. 스스로 찾아가는 건데, 찾기 쉽게 도와주는 AI 알고리즘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나 화학, 물리화학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외국 사이트나 이런 게 막 떠요. 계속 보면은 그런 너무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뜨더라고. 제가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아이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 관심 있는 게 뭔지 한 번씩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생활인데 아니죠. 아직은 배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갔을 땐 그 알고리즘을 타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자꾸 검색하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나 우리가 별거 아닌 사소한 거지만 관심 있는 거 자꾸 찾아보다 보면 내 알고리즘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뭐 광고를 삽입하기 좋은 기회입니다는 왜 뜰까요? 잘 모르겠어. 나 이런 거 왜 자꾸 뜨는지. 광고를 자꾸 삽입하되는데 한번 사용해 보려는데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광고 삽입하면은 좋아할까? 닫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브로스. 어려운 단어죠. 자, 오늘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일단은 영재고 지원율, 경쟁률을 보면 경기가 5.16대 1, 대전이 5.16대 1, 세종이 5.8대 1, 대구가 6.3대 1, 광주가 6.38대 1, 인천이 6.95대 1, 한과영 8.78대 1 이렇습니다. 자, 1차 서류 마감한 상태죠. 네, 상태가 저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찍어놨던 좋은 학교 좀 피해 가시죠. 예,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좋은 학교니까. 대구, 강주, 인천. 대구, 강주는 제가 못 해드렸고, 인천. 한과영은 뭐 워낙 많이 도전하니까. 서울대 공대 가고 싶어 하는 이과형 중2 남자아이인데 성실하기도 하고 똘똘한데 영재고 가서 상위권 차지할 만큼 수학과 공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경기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 서울대 갔다. 세종도 거의 60% 가까이, 50% 넘었죠. 그러니까 반 정도는 40%인 대학들이 있어요. 학교들이. 그래서 뭐 상위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영가고 가면은 허리만 해라, 중간 하면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고 안 되어 있대요. 현재 수원, 물원, 화원, 중인데 그래도 영광 목표 달려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사고 가서 최상위권 목표 달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사고 표는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 지나서 합니다. 여름방학 지나서 과학고, 그 다음에 자사고 해요. 근데 올해 자사고가 과연 이제 바뀐 자사고마다 준비하는 커리하고 그 다음에 애들 내신 나오는 거 1학년 보고 결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자사고라고 결정하지 말자.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지금 과목을 어느 정도 선택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결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 중3 엄마들 대상으로 할 텐데 그때 중2도 들어야겠죠. 근데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과학 과목 선행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공부하시고 영재고 아니어도 과학고, 그 다음에 자사고는 지금 아직 퀘스천이에요. 아직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1등급 넘어가는 거가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사고 내신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예. 영재고 내신은 아예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영재고인 거고, 그런 면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재고는 1등급, 2등급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평점이기 때문에 평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과학고를 요번에 이제 회피하겠다는 엄마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과학고가 아마도 아무리 교육부 산하이지만 영재고는 과학기술부 산하예요. 교육부 산하이지만 과학고가 그동안 갖고 있던 거 교육부 안에 있었어요. 있으면서도 커리를 어떻게 운영했냐가 정말 틀리잖아요. 그런 자율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학고가 뭐 지금처럼 그렇게 막 지금 어머니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고가 2개 더 늘어나고 과학고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공계 상위권이 구지구 자사고를 간 거는 아마도 의대일 것이다라는 게 강해질 것이고 자사고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죠? 혹시 면접 시 자기 지역 말고 타 지역 원서 낸 경우 그것에 대한 질문도 나오나요? 아니요.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 온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학교가 있어요. 좋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좋은 애가 안 오는 것 같다, 우리 지역보다. 그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학교도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뽑으려고, 우수한 애 뽑으려고 노력하는 학교가 있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좀 많이 와주길 바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어머니들이 그런 질문은 넣지 않습니다. 혹시 나온다? 그러면, 저 영재고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스트 중에 광주면 지스트고 대구면 디지스트가 무슨 과가 목표였다. 저는 카이스트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굳이 막 서울대 뭐 이렇게 원래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요번 고3 영재고 고3 과학고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올해 새롭게 이제 포항공대, 그 다음에 유니스트 뭐 이렇게 해갖고 서울대 해서 학교마다 자료 준비해서 제 설명회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 방송이 아마 금요일 방송은 아마 여러분하고 나하고 차 마시면서 놀아야지 계속 이 방송에다가 입시까지 겹쳐서 하면 제가 건강에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그냥 이 방송은 이제 더 이상 동영상 편집은 안 하고 라이브로 여러분하고 그냥 질의응답 받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 정보 관련 과목에 대한 우리의 준비 자세 요거에 대해서만 좀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고 우리가 같이 금요일 날 이렇게 차 한잔 놓고 재밌게 얘기한다, 즐겁게 이런저런 얘기한다, 언니랑 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자꾸 자료를 준비하기는 좀 버거운 시즌이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영재고 말고 굳이 우리 학교에 넣은 이유를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그쵸. 예. 지역 내 영재고 말고 굳이 우리 학교에 넣은 이유는 솔직하다는 게 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서 넣었어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이 정도가 안정권이라 해서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광주하고 대구는 못 해줬는데 그 학교에 장점이 모여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 학교가 나하고 이런 면에서 내가 추구하는 게 맞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건데 이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장점이 있는 학교의 장점을 제가 강조를 한 거죠. 그 장점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동아리까지 다 보여주고 프로그램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독특하고 마음에 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돌려서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 나올 건데 대구 광주가 없죠. 그거 되게 안타까운데 대구는 진짜 장점은 미국에서 연구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투어를 하는데 100명 가다가 올해 한 200명으로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일주일간 집중 연구를 해서 미국 박사님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리서치를 하나씩 해갖고 와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그냥 여행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연구를 하는 학교죠. 예. 그거를 이제 그 연구를 주도하는 많은 교수님들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서 대구 영재고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잔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나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하겠어. 준비할 때 아주 편해요. 예. 기다렸습니다. 자, 대치 갑방고도 수학 내신 문제 난이도 정말 심하더라고요. 알아줄까? 그리고 대학 자체가 학교가 브라인드예요. 그래서 물론 그 학교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뭐 프로그램에서밖에 특징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2028이 되면 과목에서 특징을 줘야 되는데 얼마큼 줄 것이냐. 그리고 프로그램도 자꾸 바꿔야 돼요. 근데 뭐 사제 동행, 뭐 독서, 뭐 이런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옛날부터 했거든요. 3년에 한 번씩 학교 프로그램은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트렌드에 맞춰지고 이게 뭔가 차별성을 갖는데 맨날 똑같아. 예, 맨날 똑같아도 되는 학교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
수시로 갑방고라고 하지만 수시에서 합격률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내신 난이도가 높은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런 애들이 오니까 차별을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옆에 평어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90점이 넘어야 A가 나. 우리 학교가 시험이 어려워. 그거는 옆에 A, B, C로 다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2028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중3은 급하죠. 예, 급한데 지금 중2는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3은 뭐 감으로 가야죠.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깔렸다, 무슨 과목을 듣게 해줬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 설명회 다 다니셔야 돼요. 그 기준은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막 찍을 수는 없잖아요. 학교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신흥 명문고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회 관심 있는 학교는 다녀보시는 게 좋겠다. 중1이고 서울과학고에서 발명 수업 듣고 있어요. 발명 기본, 발명 심화, 특허 과정 1시간을 내서 듣고 있는데 아이는 너무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미래 유망 얘기할 텐데, 명문고 나와도, 명문대 나와도 취업 안 돼요. 지금 콜롬비아 컴퓨터 공학과 애들 이제 취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프레시맨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주니어 안 뽑습니다. 경력자를 많이 뽑아요. 그리고 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도 신입사원 뽑는 그런 게 삼성만 지금 남아있는데 없어질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신입사원을 뽑는다가 이제 거의 없어질 거예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씩 뭐 구글 뭐 입사 시기에 갖고 뭐 지원 받고, 근데 형식적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수시로 뽑습니다. 수시로. 수시로 그냥 1년 내내 뽑는 거예요. 이력서 받고, 우리 부서에 맞는 사람 있으면 그냥 이런 사람 몇 명 뽑는다 공고 내서 뽑고. 그래서 우리도 거의 미국처럼 헤드헌터처럼 되는 거죠. 입사를 대학 입시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 거, 이런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재 멘토도 그쪽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사업적으로. 예. 그래서 얼마나 똘똘한 애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경력을 쌓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서로 추천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미국이 그래요. 아는 사람 추천으로 거의 인턴 들어갔다가, 인턴을 잘 했을 때 또 거기서 추천서 받아서 다음 또 인턴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지원을 해서 취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로 지금 지필고사는 잘 보는데 수행평가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 왜 입시가 이러냐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결국 대학에 와서 내가 얘가 그냥 역사학과를 다니는데 아니면 얘가 전자공학과를 다니는데 그냥 전자공학과 성적만 좋다 보다는, 내가 여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무슨 활동을 해보고 무슨 도전을 해봐서 경험을 쌓고 인턴도 해보고, 회사도 찾았다 망해도 보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얻은 게 뭔데, 이런 걸 좀 가지고 취업을 했다가 또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가는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어요. 커서 생각을 해봐, 커서.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이것저것 해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명을 했어. 발명에서 멈추지 마시고, 지적재산권이 뭔지 특허에서 꼭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특허를 낼 때 특허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느냐의 기준을 배우다 보면 많은 걸 알게 되죠.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발명,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깜짝 놀랄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발명은 리서치를 기본으로 한다. 내가 정확하게 그 원리를 모르면 그냥 방송에 나와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 내가 그 이론까지 잘 공부해서 그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서 새로운 발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그리고 그걸로 발명은 어차피 공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창의력과 역량을 갖춘 아이라면 YTN 사이언스에 나오겠죠. 중학교 다닐 때 경험해보는 것 추천합니다. 제주도 여행 와서 이 시간 사수하고, 이분 제주도 여행 너무 좋다. 저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해서 오대산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 갇혀 있어. 이 방송을 열심히 한 이후로 제가 너무 갇혀 있는 거 아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니하고 어금니는 뽑았습니다. 역시 베타랑 치과를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아픕니다. 뽑고 어저께 가서 본 뜨고 왔어요. 임플란트를 드디어 제가 합니다.
그동안 건강한 치아를 물려주신 부모님 덕분에 잘 썼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임플란트 하나 둘씩은 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안 아파요. 예. 3차 신경통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걸 왜 CT까지 찍은 모 대학병원은 못 알아봤을까?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팠던 그 시절이 아깝습니다. 자, 이제 건강을 되찾아서 여행 갔다 왔는데 선제길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작년에 3번 갔다 오고 올해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너무 오래 아프면 어딘가 가서 걸으세요. 자연이 주는 힐링이 엄청 큽니다. 제주도 여행 즐겁게 하고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채널을 얼마 전에 알았네요. 그동안 유튜브를 몰아보고 바로 밴드 가입했습니다. 혹시 대치동 본원은 전 학원을 하지 않습니다. 학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다. 학원을 왜 안 하게 됐는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는 거에 대해서 타고난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더욱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무슨 이익과 무슨 걸 주고받고 가치를 매기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귀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쩌면 이 길을 걸으면서 얻어진 것들이 더 좋은 곳에 쓰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학원은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단 지난 뭐 프린스턴 리뷰하고 같이 그쪽에서 제가 얘기하는 철학이 마음에 들어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하겠다고 하면 제 노하우는 다 줍니다. 그럼 프린스턴 리뷰만 주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는 학부모 협동조합처럼 학원을 하겠다. 저는 주겠다니까요. 자료도 많고 아는 네트워크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줄 테니까 좀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 교육 시스템, 혁신적인 학원, 사교육도 협동조합으로 하시라니까요. 협동조합이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들이 십시일반 내서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또 십시일반 나누고 누군가한테 막 욕심 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난 나쁘지 않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의 학생도 줄고요. 학원이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같이 다 잘하고 내 아이도 잘 키우고 또 내가 키웠던 경험을 또 많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 학원 실장님들 보면 자기애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 딱 지혜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런 그 경험의 공유를 하는 거예요. 경험의 지식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의 엄마가 모여서 학원을 만들면 그 100명의 경험이 다 같이 또 공유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실장님들은 자기가 맡은 거에서 또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내가 알고 있던 엄마가 옆으로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내가 근데 보험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 줄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학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 많이 모여서 그래서 새벽 공부방도 저는 사실 그 어머니 진짜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새벽에 공부하는 거 잘할 것 같죠? 안 해요. 하다가 자꾸 어머니들 포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권은 성실한 상위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실 베이스 없이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 한때 보여준 걸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 CEO 돼보세요. 성실하지 않은 CEO는 망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나중에 남는 거지. 그냥 폰만 잡고 텍스트도 읽지 않고 검증도 안 하고 막 떠들면 언젠가 다 뽀록 나잖아요. 그죠? 뽀록 이런 말씀은 난 유튜브잖아.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번호는 없습니다. 아니요. 상담은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 그냥 오피스가 있으니까 그냥 회사죠. 회사가 있는데 저는 거기 자문이에요. 제가 컨설팅 한다 그러면 다 빌려줘요. 학원들도 빌려줘요. 근데 그 학원에 가서 한번 했거든요. 대치동이나 엄마들 편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그 학원에 소속돼 있는 줄 알아. 그래서 학원에 안 가. 중2 여학생입니다. 내년 과학고 일지망이나 영재고 지원 먼저 해볼 계획입니다. 과학고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과학고에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영재고는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이 어떻게 되냐. 영재고 지원하는데 2차 문제는 한번 풀어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과학고가 꼬일 수 있어요. 그럴 땐 과감하게 과학고를 안 넣는데 준비가 잘 돼 있어. 그러면은 영재고를 안 넣는데 영재고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저한테 어떤 과정인지 정확하게 한번 전화로라도 한번 검증 받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철저히 하시고요. 과학고나 영재고나 공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잘해야 되니까. 가면 연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게 연구 중심 학교들이니까. 그러니까 내신 따라가기 급하면 연구가 엉망이 됩니다. 제가 지금 포항공대 카이스트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내용들이 아이들한테 왜냐면 포항공대는 완전히 면접 바뀌었거든요. 예. 포항공대 관심 없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학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대학을 여러분이 좋아해야 돼요. 짝사랑 그만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서울대 학생들한테 해주는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포항공대 교환학생 공짜로 다 보내줍니다. 무료입니다. 싱가포르 공대 자기가 선택해서 어플라이 하는 것도 다 도와주고요. 선발 자체가 연구 중심입니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작년에 바뀌었어요. 미래 인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수학은 수투하고 있고 과학은 이제 중학과학 끝났습니다. 과학 열심히 시작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괜찮습니다. 예,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화 동시에 시작해도 됩니다. 이제 중2면 다 컸기 때문에 엄마 힘들어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목표가 생기면 여학생들은 야무지게 달려갑니다. 완자 정도 난이도 갖고는 안 되고요. 완자 정도는 인강으로 예습하시고요. 물원, 화원, 하이탑으로 정확하게 과학고 애들 가는 학원 있죠? 연가고 애들 거기서 배우셔야 됩니다. 완자는 예습하시면 돼요. 지금은 완전 학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행을 완전 학습하는 방법,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답해 주려고 했던 질문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선행이 늦었을 때 이거예요. 선행이 늦었을 때 어떻게 하냐. 완전 학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6 막 이렇게 뭐 건너면서 물원 막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려서 못했던 그래서 2번, 3번 하는 것보다 중2, 중1 말 이제 철들었을 때 나 늦었구나 이런 말 듣고 조금 아픔을 겪은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때 꽃은 핍니다. 예, 그때 피는 꽃이 진짜 꽃이에요. 그래서 예습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물리 수업이 있어. 그러면 물리 수업은 3시간이지만 물리 공부는 6시간 잡으셔야 돼. 이렇게 시간을 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대비반 다니면서 과학고를 준비한다? 쉽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늦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영대비반 가면은 영재고 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50% 안에 못 듭니다. 50% 안에 들어야 내가 좋아하는 학교를 골라가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어. 그걸 해줄 수 있는 학교를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과학고 준비할 때 물리는 수업이 3시간이야? 그러면 앞에 반드시 1시간 에서 1시간 반은 예습을 해야 되는데 완자 같은 걸로 해당 단원을 예습하고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거 다 찍어놨죠? 완전 학습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하고 나서 그 배운 거에 대한 숙제와 과제와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는 것까지 문제만 푸는 거 소용없어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칸 아카데미도 한번 뒤져봐야 되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완자로 예습하지 않으면 칸 아카데미라도 예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읽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예습이 반드시 1시간 반 이상 들어가고 갔다 와서 그날 배운 거 그날 완전 소화해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6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의 그날은 물리 화학 데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이 붙어 있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 물리 끝나고 바로 화학 들어가거나 화학 끝나고 바로 물리 들어가지 마라. 중간에 1시간 반은 떼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읽어서라도 예습이 된다. 안 되면 평일 물하는 주로 주말이니까 평일날 미리 예습하고 그리고 수업 가시는 방식 이렇게 하셔야 되고 복습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학 3일 들어가죠. 예습하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매일 외워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것들 하고 내신 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학고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 과학고 간다. 딱 이 정도라면 영재고 대비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서 파이썬을 독학해. 파이썬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거 할 때 파이썬 독학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앱만 하면 다 올라 있어요. 뭐 조코딩 이런 데부터 뭐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파이썬 독학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뭐 하실 수 있고요. 외국 사이트는 더 좋아요. 디그리까지 딸 수 있어요. 디그리까지 따려면 영어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영어 안 하면 영어도 기초가 돼 있어야 돼. 안 되거나 단어라도 매일 외우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공부한 거 써먹기에는 너무 애가 작아진다. 제발 영어를 놓지 마세요. 단어는 꼭 외우셔야 돼요. 언젠간 튀더라도 뭘 알아야 튀지. 영어 학원 보내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영어 공부를 하라고요. 요즘 영어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챗 GPT하고 챗 GPT에다 넣으세요. 나는 몇 학년이야. 나는 이런 단어까지는 알지만 이 단어를 몰라. 자기를 잘 표현해야 돼. 근데 나는 문법은 뭐 다 배웠어 내지는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난 이런 단어는 아는데 내가 앞으로 외워야 돼. 내 진로는 이거야. 내가 공부할 거는 물리화학 뭐 이런 거야. 그 나한테 필요한 단어를 매일 30개씩 알려줘. 알람 맞추는 것도 다 돼요. 그거 옆에 보면 도구가 다 있어. 그런 거 써가지고 매일매일 영어 30개씩 하세요. 단어 40개씩 50개씩 늘려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나는 회화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이러이런 정도의 회화를 하고 싶어.
나는 연구원이 되는 게 꿈이야. 나는 친구들하고 연구하면서 대화하고 싶어. 필요한 단어가 회화가 뭘지 나에게 알려줘. 다 알려줘. 뭐 학원을 왜 다녀? 학원 선생님이 오히려 더 몰라. 틀에 박힌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공부를 자꾸 찾아내야 돼,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자기주도야. 자소서에 쓸만하지 않아요? 난 영어 공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뭘 해야지 쓰는 거야. 근데 다 학원에 맡기지 마요. 사교육은 애들은 줄죠. 사교육은 계속 늘어나. 왜? 강사가 나가서 실장하고 손 붙잡고 또 차려. 그럼 학원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럼 그 학원들을 다 임대료를 우리가 내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다녀야 돼? 그러니까 점점 광고가, 학원들 광고가, 멘트가 너무 야해. 그치? 너무 야해. 그럼 막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컴퓨터 파이썬으로 공부하시고요. 초6이에요. 수학은 중3과정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올림피아드는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정보올림피아드 초등학교 때 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영재고 갈 때까지밖에 못 써요. 근데 뭐 대치동엔 뻔하고, 내가 학원 이름을 대야 되나? 정보올림피아드? 한 컴이죠, 한 컴. 원래 평촌에서 시작했는데 올림피아드는 그냥 그 학원이 잘하는 것 같은데, 정보 올림피아드는 독학도 많이 합니다. 독학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과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은 사실 다 상 나와요. 근데 중등 가면 좀 줄고요. 고등은요, 초중 때 있던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애가 되냐? 옛날엔 더 심했고요. 거의 영재고 가서 준비한 애들이 거의 다 영재고생들이 다 차지하잖아요. 중학교 때 이걸 해서 영재고를 가서 영재고생으로 나가면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영재고를 가서 잘해야 되니까 수학물리가 돼야 돼요. 그 정보올림피아드는 결국은 뭘까요? 알고리즘입니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학은 안 돼 있는데 정보만 한다. 위험하죠? 영재고를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 선배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듣습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근데 영재고를 준비하거나 과학고를 준비하거나 우리는 상위권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는 데가 그냥 그렇다더라. 마치 아는 척해요. 영과고를. 일반 애들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컨설팅이나 유튜브들이. 근데 영재고는 돈이 안 됩니다. 인원수가 봐봐요. 제 단톡방도 그렇고 유튜브도 늘어왔다가 이렇게 보고 나가요. 들어와서 중2 때까지 있다 중3 때 영재고 떨어지면 또 열받아서 나가. 이게 뭐 내가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요. 원래 국가대표는 몇 명 안 되니까. 아이가 그래서 정보는 너무 없는 엄마입니다. 그렇고요. 영재고 준비하지만 그렇습니다. 초6 A타입 남아 집 앞 보습학원에서 학원에 영재반이 없습니다. 꼬시는 말 아니에요. 중2 수학 선행 마무리했는데 영과고 준비하냐고 질문 받았어요. 상당히 신뢰하는 원장님인데 이 학원에서 계속 진도 나가면 될까요? 아니 제가 그 학원 원장을 못 봤기 때문에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래 사기는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한테 사기당합니다. 저도 거의 뭐 돈을 많이 저 사기당하게 생기지 않았죠. 저는 돈을 많이 사기당했습니다. 믿었던 강사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믿었던 제자에게 이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원래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습학원에서 무슨 교재로 선행을 하는지를 보면 실력적인 신뢰도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행하는 속도를 보면 알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보면 신뢰할 수 있겠죠. 이 학원이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데 신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요일 배치 잘해서 완전 학습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과학고 목표 중1 남아입니다. 중2 말에 영대 비반 다니지 않고 중3 언제 과학고 대비반에 들어가면 될까요? 과학고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중3 과학고 대비반은 영재고 2차가 끝나서 떨어진 애들이 생기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나 이럴 때 시작을 해요. 그럼 들어가면 대부분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쭉 하다가 이제 출석 면접, 소집 면접 유형의 문제를 내가 알고 3학년 기말이 끝나고 시작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학원마다 컬이 나오는 거 보시고 소집 면접, 출석 면접을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냥 그거를 대비하는 걸 들어가시는 게 맞지. 가서 영과고에 맞춰서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학고 기출문제 이런 거 풀어주면 전혀 못하겠으면 하시면 되는데 과학고 기출문제는 저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과학고 전문 강사가 또 후배잖아요. 또 그다음 물어보면 실력 정석까지 풀고 블랙라벨 과학고는 약간 수능이 나옵니다. 이제 과학고 설명 때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블랙라벨까지 푸시면 그 다음에는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 한 번 정도 내신 대비 어차피 다니시거든요. 하면 다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과고처럼 뭐 서술형의 증명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라진 게 있어요. 항상 올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들어서 지금 이제 중간고사 한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말 보고 그리고 나면 또 그 후배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 알아봐서 과학고 설명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실정 블랙라벨까지 푸셔라. 과학고 대비반은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갔다면 일찍 나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집 면접, 출석 면접 대비하는 반만 다니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을 모으죠. 그거는 영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은 냉장고하고 뭐 에어컨 이런 거 팔아도 신혼부부 세트 이렇게 붙이는 거랑 그냥 결혼하면 이런 거 다 필요하지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랑은 판매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원2 나가고 이렇게 하고 물리원, 화학원 이렇게 나가도 과학고 대비반 이래야 팔립니다. 과학 진도가 늦은 중2인데 7월 2일 기말 끝나자마자 7월 8일 2달 동안 물원, 화원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주말만 하지 않고 주중까지 물원, 화원을 집중적으로 빼겠다. 공부하겠다. 가능하죠.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과정을 마쳤다. 근데 그게 학원에서 수료증을 주나요? 이 학생은 수원을 마쳤다. 그 수료증을 국가에서 인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제발. 그러니까 사설 자격증도 사실 써먹냐 마냐 이러는데 사교육 학원에서 마친 게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마쳤다 그러면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중간중간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디서 맞췄든 간에 다른 학원 가서 테스트 보셔서 저기서 맞췄는데 이 학원에 가서 테스트 보니까 물투 나가래요. 그러면 뭐 통과된 거겠지. 그냥 지들끼리 어떤 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은 수수 60% 진행 중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몇 시간씩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물원, 화원을 2달 동안 하려면 물리데이 이틀, 화학데이 이틀 하고 자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또 학원 가서 뭘 좀 하고 이렇게 가야겠죠. 수학은 수투 60%면 그냥 수투 60%면 그냥 주 2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투 마치고 미적분, 기백, 확통까지 할 수 있는 수학은 그냥 꾸준히 하시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화학 먼저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땐 과학고 갈 때는 늦지 않아요. 영어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수능 단어 다 외우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다음에 제가 정보 얘기할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KMO, CMS 탑반에서 꼴찌일 경우 제가 이제 CMS 담당자는 아닌데 몇 학년인지 모르겠고 1년 했는지 6개월 했는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들 지금 KMO 보고 저한테 막 어떻게 해요 하고 오는데 뭐 학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탑반인데 모의고사 너무 잘 나왔는데 지나치게 결과가 안 좋아요. 모 학원이.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한번 테스트도 한번 보시면서 중간중간 정말 그만둘 건 아니지만 테스트 한번 보세요. 어차피 KMO는 그러니까 얘네가 이랬다는 얘기는 연합으로 반 모든 모의고사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어쨌든 다른 학원도 좀 보시고 단일 학원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KMO를 좀 1년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은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KMO 하면 학원 다니면 그냥 거기서 다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학원을 해봤잖아요. 자, 어떤 반에 A급 강사가 영역별로 다 있어. 제가 A급 강사. 기하, 조합, 정수, 대수에 A급이 있었어. 근데 반이 2반이야. 그러면 A급 강사를 여기 영역 2개, 여기 영역 2개 넣어요. 이해 가시죠? 왜냐면 A급 강사가 4명이 한 반에 다 가면 두 번째 반에 엄마들이 안 와. 2명 나. 4반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씩 A급 강사 넣고 나머지는 B급 한 명 이렇게 넣어야 돼. 그래야 엄마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만약에 조합이 엄청 약한 애야. 근데 내가 들어간 반에 조합이 A급 강사가 아니야. 그럼 조합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진짜 내가 왜 학원을 그만뒀냐. 때려쳤냐. 이건 진짜 돈에 돈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 점수가 A급인데 기하 대수가 선생님이 별로라고 생각이 들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럼 엄마들이 또 어떻게 돼? 기하 대수를 팀 수업을 또 어딘가에 가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 학원만 믿고 있지 말라니까. 그 학원에서 선생님 평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2차에 들어가는 선생이 우리 반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봐야 돼. 응? 응. 봐야 되고 뭔가 약한 것 같아. 우리가 애가 자꾸 공부하면서 어느 분야가 좀 약하대. 그런 걸 떠나서 뭐 정수가 너무 어렵대. 그러면 정수를 방학 때 팀 수업을 한다니까. 정수를 좀 애들을 모아서 정수만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온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런 거 병행 안 하고 그냥 다녔으면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다. 왜냐면 이게 영역별로 그냥 다 어려워. KMO를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올해 유난히 제자들 찾아간 거야. 원래 너무 쉽게 나왔었다니까. KMO도 아니었어. 내가 그랬잖아. 그냥 이거 뭐 중등심하면 풀리는 기하 이런 거 나오고. 올해도 기하는 쉬웠지만. 근데 조합 정수 다 어려워졌잖아. 그게 정상이다니까. 그러니까 2차 이론까지 하고 그 다음에 1차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나오는 게 KMO 1차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영역별로 공부 좀 하십시오. 잠깐만. 이 어머니가 싹 올라갔어. 어디 갔지? 오케이. 올라가서 지금 못 찾아요? 응. 지우셨나 봐? 아니다. 아, 그렇죠. 탑반 이런 거가 사실 신뢰가 잘 안 간다. 그러니까 무슨 영역이 약한지 내가 링크 다 올려줬잖아. 링크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걸 말해드리겠습니다. 학원이 옛날에는 KMO가 진짜 그래서 할만했던 게 뭐냐면 조합 정수 강한 두 분이 모여서 조그맣게 학원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있었다니까. 영역별로 그냥 자기가 탑인 분들이 그냥 조그만 학원 했는데 요즘은 다 막 합쳐지고 막 양대 산맥으로 거의 다 빨려 들어가고 이래서 엄마들이 나는 혼자 이 정도면 혼자 공부하고 조합만 해야지 하고 진도도 나가고 이랬던 엄마들이 있어. 그러니까 1년 공부했어. 2차 이론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다른 영역은 점수 잘 나와.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냥 내가 집에서 복습하고 하면서 조합만 어느 학원 가서 듣고 그다음에 내가 수원 수투 수투 나가고 미적분 나가야지 이게 가능했다니까. 근데 그런 작은 학원들이 다 사라지면요. 그냥 대형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막 미친 듯이 방학 때 주 6일 KMO를 하고 있으면 언제 진도 나가? 그러니까 각자 다 집에만 불리고 앉았다니까. 아이들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작은 학원들이 망하지 않게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미치겠어. 우린 노력해야 먹여 살려야 될 학원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영재멘토에 연락해서 조합을 잘했던 경시했던 애들 중에도 조합이 자신 있는 애가 따로 있다니까. 정수 자신 있는 애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내 제자들은 내가 물어보면 다 얘기해. 선생님 저 기아였잖아요. 기아 탑인데 그래 그럼 그런 애한테 과외를 받으셔야 돼. 기아는 그냥 KMO 했었어요 이거 아니라니까. 국대까지도 차이가 나. 국대 후보까지 간 애들도 자기가 선생님 저 정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다 따져보시고 그냥 과외를 몇 번 붙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런 학원이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계속 할 필요는 없고요. 아시겠죠? 중1인데요. 확통 후 미적 기본 했고요. 실력 정서 끝나가는데 기아 들어가면 네, 기아 들어가세요. 중1이에요. 목표가 뭘까? 이렇게 하지 말고 목표가 자사고나 만약에 이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수능형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정석은 수능형 문제 참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라벨 뭐 이런 거 풀어야 돼요. 센 이런 거. 책을 다 풀지 말라고도 다 넣어놨죠. 센에서 시스템만 푼다든지 1등급에 뭐 이런 거. 블랙라벨에서 아니면 뭐 투스텝부터. 이렇게 해서 조금 완벽을 기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영재고라면 미적 기본 했고 확통도 했어요. 그 수투도 했단 얘기잖아. 그러면은 영재고 왜 KM을 안 했어? 그러니까 영재고라면 또 라인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리현 어머니는 저한테 링크에다가 질문을 좀 자세히 남겨줘서 통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개별 맞춤식인 작은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 가서 거의 혼자 공부하다 오는 느낌이에요. 문제 풀고 틀린 거 다시 풀고 정말 모르는 문제 물어보고 힌트 주시면 다시 풀고 이런 방법 괜찮을까요? 초6이고 중3 최상위 수학 풀고 있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늘 얘기하죠. 근데 이게 공부를 집에서 하고 질문만 가서 하면은 학원비가 싼데 거기서 다 풀고 질문도 하면 학원비가 시간당 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양심적으로 하는 학원을 찾긴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풀 수 있는 애면 풀고 가서 질문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공부할 거면 그리고 정석도 사실 본인이 공부 예습하고 가면 질문만 하고 오는 학원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이런 학원은 받아먹을 게 다르죠.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책만 풀고 이 책만 질문해라고 하는 선생인지 선생님 제가 집에서 중3 거 어차피 최상위 수학 3-1 하면서 기본 정석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좀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도 되나요? 물어봐야 돼. 오케이 하는 서당 훈장 선생님 같은 그런 공부방이 좋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집을 갖고 와도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면 좋죠.
예. 그 많은 걸 해 보시고 고향에 내려가셔서 뭐 주 5 일만 그런 식으로 학원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웰빙 하시면서 예 주말에는 자기가 놀고. 그것도 월, 화, 수, 목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 내가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리고 금, 토, 일은 자기가 놀아. 그리고 금, 토, 일만 일해. 월, 화, 수, 목은 쉬어. 난 잘하는 거라 생각해. 나 같은 인간들이 많아, 의외로.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다 죽어, 암 걸려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이용하면 아이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플랜을 짜. 그러니까 학원에다 맡기지 말고. 중3 거 하면서 기본 정석은 마치겠다. 이건 동영상 같이 보세요. 저는 같이 중3 거 할 때 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최대한 질문을 해서 살려나가면 선생님 실력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 KMO 초6 5개월 공부했어요. 애기네요. 이제 전화로 어제 전화 상담했군요. 못 봤는데 반평성을 잘 봤어요. 진짜 난 모르겠어. 반평성은. 그러니까 얘가 아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이가 철없이 공부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정신 차리고 하는데 반평성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복습을 꼭 병행해라. 방학 때만이라도 그동안 5개월 공부한 거 복습해라. 제발. 영재고 생각하고 있는 초6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황소에서 수학만 달려왔고 황소는 수학을 달리지 않아요. 네. 황소 걸음이죠. 고등 1학년 과정이 12월에 끝났습니다. 끝난다고요? 12월에. 항상 학원 단평은 1, 2개 정도 틀리는 정도라 그래도 심화 수학을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황소 이후에 수학이나 과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고민됩니다. 워낙 황소 다니는 분이 많아서. 근데 저는 황소를 중등까지만 원래 시키던 사람입니다. 고등 과정은 황소에서 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 챌린지 반 애들 가르칠 때는 그리고 챌린지 반 애들은 다 중등을 선행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중등을 하는 동안 고등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황소에서 중3 나갈 때 고등을 하고 있다고. 그런 괴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가 탑라인이라고 보면. 그러면은 중등이 끝나는 순간 예. 실력 정석 이거 하면서 그다음에 정수나 조합을 좀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시반 탑반에 가죠. 이게 원래 탑 라인 스케줄이에요. 근데 우리가 황소 챌린지 아니야. 그래서 그냥 황소에서 쭉 하고 싶어.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테스트 한번 보세요. 테스트 한번 보시고 대수까지 나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수학상 공통수학이니까 여러분은 공통수학 1, 2를 복습을 연습 문제라도 실력 정서 연습 문제 꼭 다시 하면서 대수를 나가셔야죠. 대수 나가고 그리고 시험을 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바로 가시면 또 5개월 대충 공부하고 시험 본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뭐 빨리 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6학년이니까 이게 문제지. 6학년이니까 어디 갔지? 그쵸. 6학년이니까 보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게 꼬이는 게 내가 지치죠. 그래서 황소에서 수원 고1 수학까지 마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KMO 스케줄에 확 늦어져요. 예. 그것까지 다 하면 KMO 스케줄에 늦어져요. 그래서 제가 황소에서는 중학교까지만 하고 중3 거 할 때 정석을 해라. 고등수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서 공부를 조금 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KMO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아마 나왔다면 초5에 나왔으니까 가능했겠죠. 아마 대친 것 같아요. 선택의 폭이 없어요. 자, 현 중1 KMO 1차 9개월 현강으로 준비 후 가채점 60대 초반. KMO 2차는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라고 복습을 하면서 모르는 걸 물어봐야 하고 예습 숙제는 혼자 머리 싸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안 풀려서 좌절해요. 여러분 그냥 질문할 선생을 하나 붙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머리는 있고 그 다음에 2차 유형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단 그 문제를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참 좋거든요. 그거는 온라인으로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그런 거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선생을 한 명을 붙이는 게 난 나쁘지 않다. 영재 멘토에 전화해 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2차까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그때까지만 돈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3, 초4 엄마들한테 핸드백 함부로 사지 마라. 인테리어 함부로 바꾸지 마라. 인테리어 바꿔봤자 좀 있으면 또 별거 없다. 돈 모아라. 돈 들 때가 온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요럴 때 1차 차이 떨어지면 그냥 복습하고 인강 보고 하면 되는데 좀 아깝잖아. 그러니까 원래 돈이 되려는 애한테 쓰게 돼 있어. 초는 아마 6월부터 중3 수학 들어갑니다. 심화 A급까지 하면서 선행 중이나 중2 닮음이나 A급 A파트 오답이 좀 많습니다.
기하가 살짝 약한 아이니까요. 이거는 뭐 겨울방학 공부 스케줄 짜기 강좌를 내가 찍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가 뭐가 약한지 이렇게 아는 엄마는 훌륭한 엄마다. 여름방학 때 기하를 집중적으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3 거 들어가셨으면 고1 그러니까 공통수학 1에 해당되는 단원이라도 같이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이라 K모 준비할 학원에 마땅하게 없어요. 온라인 강의 들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아까 저 엄마 온라인 강의 듣잖아요. 위에 엄마 걸 보고 참고하세요.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어려우면 그때는 온라인으로 과외를 붙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요번에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대치, 서초, 강남, 강동 이렇게 사시는데도 학원에 매이지 않고 자기 스케줄 짜서 온라인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한 5% 정도? 아주 소심하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좋아하는 애들 타입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엄마들이 똑똑해진 거야. 온라인 공부하는 애들이 제가 볼 때 거의 20% 넘어요. 예, 거의 30% 되는 것 같아. 지금 표본 집단이 작아서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아졌다. 지방에서도 온라인 공부하면서 어떻게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게 변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익숙하셔야 돼요. 대학도 요즘 다 온라인으로 가고 미국 대학 가는 아이들도 온라인 학교에서 학점을 관리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 공부는 자기가 다 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세대인 거예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세대에서 다 오프라인으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 세상 정말 많이 바뀌었고 명문대 나와도 취업 안 되는 세상 잊지 마세요. 대학 입시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어떻게 공부했고 디지털 도구를 얼마큼 사용하며 공부했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며 공부했으며 남들이 하지 않은 길에 도전해 봤는가. 그런 거는 정보에서 오죠. 그 정보는 우리가 나눌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하면 돼요. 했고요. EBS 들으면서 중학과학 선행 괜찮습니다. 네, 하이탑 EBS 있어요. 들으세요. 새롭게 생기는 경기형 과학고 4곳 권역별 모집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일 겁니다. 중1 여야 영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2 하는 중1이 중2 하는 중이고 수투 미안해요. 11시 넘었네. 이제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오늘 마칠까요? 과학은 하이탑 중등 독학 중이고 독학하세요. 제가 독학하면은 단점 뭐라 그랬죠? 느리다. 스케줄 잘 짜는데 어떻게 짜냐?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학원에 스케줄 나와. 그걸 갖고 와서 여러분이 독학 스케줄을 참고해서 짜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가끔 테스트만 보러 이 학원 저 학원 유람하세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중간에 편입이 가능한지 뭐 그들도 우리한테 과대 광고 하는데 우리도 과대 소비 광고를 하세요. 다닐 것처럼 중1 여야 영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KMO 하지 않았고 지중상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은데 혼자 아닌 제가 보기에는 느긋한 보입니다. 빨리 호금 받는 게 좋을까요? 뭐 방학 때 특강 정도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고 제 방송을 보면 여기 막 엄청난 애들이 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극을 좀 받았겠죠. 어제는 초6에서 이미 금상에 나오신 어머니라고 통화를 했는데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또 모여 있어요. 예. 현중이입니다. 양봉업, 어부, 농부 이런 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좋죠. 예, 앞으로는 이 먹거리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스마트하게 움직입니다. 양봉을 지금 스마트하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면 과제가 나올 것이고 그 과제가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이런 얘기 쓰면 장영실 전형이죠. 중2다 살짝 늦었는데 전에 했던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이어서 올해 탐구 보고서 이런 거 양봉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벌에 대해 연구하고 이런 거 하셔서 생태계 보존과 함께 양봉업이 어떻게 스마트하게 갈지 프로그램도 한번 짜보시고 연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고 갔다가 가도 되죠. 7월 8월에 물 원투 진도 물원 화원을 이제 나간다고요? 늦었죠. 과학고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 원투 화학 원투 하이탑 하지 않고 개통으로 수업받고 있는데 학원들이 중간에 도망가지 못하게 개통을 많이 하죠. 물리는 이해가 가요. 물리는 물 원책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개통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인강으로 한번 방학 때 복습하시면 하이탑으로 됐구나를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몸풀은 당연히 올림피아드 나가니까 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원투 끝났으면
그 학원 계속 다녔고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문풀해서 이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중2 때 추수한다 일반 물리까지 다 해서 그냥 한번 나가는 거예요. 7월 달에 문풀 해봐야 8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2달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네. 풀이 과정 안 쓰는 아이, 그러니까 물 원만 하고 문제 풀이반 가자고 하면 가지 말아야 돼. 2까지 했으니까 하세요. 풀이과정 어떻게 할 거예요? 풀이과정 꼼꼼히 보는 학원 봤는데 결과는 좋은데 풀이과정이 하나도 없다고, 근원 훈련 시켜야 한다고. 제가 오답 노트법, 성향별 오답 노트법에 다 찍어놨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성향에 따라 풀이과정이 다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과목별 홍공 특집으로 한번 부탁드려요. 그래요? 그것도 한번 시간 되면 과목별 홍공 특집. 너무 할 게 많다. 그쵸? 우리 그냥 금요일마다 그냥 나하고 논다. 그러면 과목별 홍공을 뭐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때 물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국어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근데 다 찍어놨어. 영상을 좀 봐. 저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정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6월 6일이야. 여러분 6월 3일 날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나고 좀 기쁨을 누릴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 주 쉴까 하는데요. 저도 좀 쉽시다. 나도 좋아요. 여러분 만나는 거. 엄청 좋아요. 메시지 쳤다가 취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이 A타입 어머니는 소심하게. 괜찮아요. 누가 보겠어요. 미소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김미소인지 신미소인지. 괜찮습니다. 막 욕을 써도 돼요. 욕은 안 되지. 품위는 지켜야겠지만 제가 별로 품위가 있지는 않아요. 애들하고만 너무 오래 사니까 내가 좀 아동틱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소육 물원 들어가기 전에 브릿지로 하세요. 브릿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수학 없는 물리라는 책을 좀 읽고 그 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한 2시간 정도 나 이런 책 읽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 대화할 형을 구해요. 영재 멘토에서 구해줍니다. 한 번짜리. 누가 그거 귀찮아서 절대 안 해요. 그런 귀찮은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돈도 안 되는 걸. 그런데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없는 물리를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싶어. 한 2챕터 읽었어. 그러면 주문해서 형 만나서 대화하세요. 네. 제가 6월 6일 현충일은 이제 이빨도 안 아프고 치아도 이제 통증도 가라앉았고 대통령 결정 나고 그러면 뭔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노는 행사. 6월 6일은 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정보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대학교 원서 쓰는 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영재고는 일찍 시작합니다. 6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이제 대입을 해줘야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런 영상은 동영상으로 이번에는 편집 안 할 거거든요. 그냥 라이브 하시는 분들만 그냥 보고 우리가 또 궁금한 거 서로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겪어야만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련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느끼지만 어쩌면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시련을 겪어주는 엄마, 그 시련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엄마,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우산도 써주고 이런 엄마, 비도 맞아주고 이런 엄마가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미리 하면서 아이가 이런 거 어렵겠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좀 더 좋은 세상 됐으면 저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배려하는 그런 멋진 엄마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